김건희 씨의 집에서 목걸이가 나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지난 2022년 6월에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에 고가의 목걸이를 착용을 해서 논란이 일었는데 굉장히 화려했죠. 이게 대통령 재산 신고 목록이 없었다. 논란되니까 자꾸 말을 바꾸고. 네.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팩트를 좀 정리를 해보면 2022년에 그 말씀하셨던 바넨클레프 아펠인가 그 굉장히 6천만 원짜리의 고가의 목걸이였고 방클리프. 김은지 기자님 있으시구나. 이 좋겠습니다. 명칭을 그렇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네, 제가 이번에 방금 방송하려고 열심히 외웠거든요. 외웠어요? 네, 방클리프 앤 아펠이라고 하는 6천만 원짜리 고가의 목걸이였고, 예. 그러니까 6천만 원, 그러니까 지금 500만 원 이상의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래요? 그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화려한 목걸이가 화제가 됐던 이유는 이게 재산 목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재산 목록 신고를 허위로 한 것이냐라고 네. 하는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네. 목걸이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브로치 그리고 이제 팔찌 같은 것들까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뭐지라고 하는 논란들이 있었었고요. 네. 그 당시에 야당인 민주당에서 공격이 들어가니까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이제 지인한테 빌린 것이고 일부는 가격이 넘지 않게 소상공한테 산 거다. 2점은 빌렸고 1점은 산 거다라고 이야기를 모조품이다, 했거든요. 이런 게. 2022년에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모조품이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었고요. 네. 대통령실 해명은 그러니까 이게 재산 신고가 될 만한 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한 거다라고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김건희 특검에서 이 건까지도 수사를 한다라고 하니까 김건희 씨 쪽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죠. 네. 지난 5월에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는 그 진술서를 낸 건데요. 사실은 그게 다 가짜였다. 소위 네. 말하는 모조품이라고 하는 말이 쉬운 말로 짝퉁이지 않습니까? 네. 내가 짝퉁을 그러니까 국가 의전 행사에 하고 나간 것이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 말이 또 좀 꼬인 게 이번에 또 김건희 특검에서 그 김건희 씨의 오빠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다가 네. 이것이 또 별건으로 발견이 됐어요. 네. 그래서 원래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게 영장 범위에 있는 것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특검에서는 별도의 또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와서 이거를 가져갔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진품인지 여부를 감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발견됐을 때는 그게 보증서와 그리고 시리얼 넘버, 명품 같은 경우에는 그 번호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정말 짝퉁을 숨겨놓고 발견되게 한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브랜드에 가서 감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이게 너무 비싼 브랜드다 보니까 감정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이미 뻔하게 드러날 거짓말을 하니까 좀 어이가 없어요. 근데 뭐 거짓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저런 거짓말 한 것도 새삼스럽지 않다. 근데 참 좀 처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안타깝죠. 네, 대한민국 대통령의 영부인이 외교 행사 나가는데 짝퉁 목걸이를 차고 나갔다. 이거 정말 얼마나 창피해요 이거. 너무 가오 생각만 빠지죠. 해도. 네. 그러니까 가오라는 말 써가지고 갑자기 내 당황해. 일본말을 쓰면 안 돼. 아 그래요? 그러니까 좀 모양이 좀 나쁘다. 아 일본말을 쓰면 안 되죠. 네. 근데 뭐 친파예요? 짝퉁도 편하게 하는 말이니까. 네. 지금 개그맨이시기 때문에 이제 네. 정치에 네. 적응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편하게 해도 되는 방송. 편하게 편하게 하라 하셔가지고. 그래 그럼 심하게 하고 편하게 하세요. 괜찮아요. 네. 심하게 하고 그러면 벤또나 먹으러 가시죠. 그냥 배고픈데. 근데 외국에도 기사 날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짝퉁으로 나오면. 근데 사실 진짜 짝퉁은 아닌 것 같고 이게 거짓말? 만약에 이제 그 반클리프라는 브랜드는 이제 저희 와이프도 너무 좋아해서 이제 어, 진짜? 사달라고 이제 조르는 브랜드인데 어. 그 사실 이제 그 브랜드를 보면요 반클리프 6천만 원짜리 목걸이다 그러면은 그건 짝퉁도 500만 원 이상은 합니다. 진짜요? 아 그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 그럼 짝퉁을 해보신 짝퉁을 거예요? 구해본 이미- 적은 없는데 반클리프 뭐 짝퉁을 본 적도 없죠. 네. 네, 없는데 저는 이제 능력 있다. 사실은 능력 있어. 아니 사실은 6천만 원짜리 반클리프 목걸이를 본 적도 없어요. 네. 네. 네, 어디 전시된 걸 본 적도 없는데 만약에 있다면 500만 원 이상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게 조그만 것도 요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 네일클로버 요 모양. 그 모양의 반클리프 목걸이도 500 이상은 해요. 아, 네. 근데 저 그 모양의 목걸이는 사실 내 스타일은 아니더라. 이런 얘기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근데 이번 기사를 보면서 옛날 생각이 좀 났었었는데 네. 2021년에 한 부장 판사가 짝퉁 골부채를 선물 받았다라는 아. 식의 주장을 하면서 아, 결과적으로는 있어. 있어, 무죄를 있어. 선고받은 바가 있거든요. 아. 네. 그거 진짜 그, 짝퉁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언론 보도가 나고 압수수색에 빨리 안 들어가다 보니까 당사자가 직접 감정을 맡겼어요. 대법원 징계가 이제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바꿔치기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좀 의혹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리고는 실제로
실제로 그 줬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수천만 원짜리 골프채라고 알려져 있는 것인데 그게 감정을 하니까 50만 원짜리 짝퉁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처벌을 피해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혹시라도 이런 것처럼 김건희 씨가 아주 주도 면밀하게 가짜를 숨겨놓은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그 들 정도까지요? 정도로 그러니까 만회하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수사를 피해가는 방법은 있다. 만약에 수사가 되더라도 유죄가 아니라 무죄를 받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게 아. 2021년에 있었던 한 인천의 부장판사 사례이긴 해요. 그러면은 내가 그냥 쪽팔리고 말고 법률적인 책임이나 형량은 피하겠다. 피하겠다. 지금 죄를 좀 그런 낮추는 모양새이긴 방향으로 하잖아요. 하는 물론 뭐 이것만 피해간다고 김건희 씨가 다른 혐의를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라고 하는 게 김건희 씨 쪽 주장이 아닐까. 왜냐면 아니면 김 기자님 진짜 짝퉁 매니아야. 그래서 짝퉁을 많이 샀어. 그러한 가능성은 없을까요? 짝퉁 매니아라고 하기에는 김건희 씨 지금 집 압수수색을 했는데 샤넬 신발이 12켤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이즈도 260mm. 아내를 질렀어. 그것도 짝퉁일 수 있잖아요. 짝퉁이어도 아, 근데 그것도 진품 아직 안 받아보긴 했죠. 예, 예. 사이즈도 좀 너무 희한해서. 왜요? 260. 예, 대발이에요, 대발. 260이 있네. 아니면은 깔창을 한 3개 깔면 신을 수 있을까? 아니면 깔창 아니면 두꺼비. 이거예요. 250mm가 맞아요 원래는. 네. 근데 압수색을 대비해서 260을 그렇지 260의 짝퉁 신발들을 막 갖다 놓은 거야. 어? 아, 사이즈 아니 반클리프 상관하지 않고? 모조품이라고 그걸 감춰놓은 거 그렇게 유출을 한다면은 집에도 그렇게 자기의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그렇죠. 본다면 정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악의를 품고 있다면 네. 이것도 피해 가려고 정말 그렇게 영화 같은 설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정도면 굉장히 국민을 능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능멸하고도 남은 것 같긴 합니다. 와, 그렇게 명품 신발을 맞지도 않은 사이즈로 그러니까요. 그 아니, 근데 이제 진열을 해놓고 뭐든지 명품을 할 사러 수 가면 네. 이제 샤넬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너무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있는데 네. 본인의 사이즈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사실 260 같은 경우에는 잘 안 팔리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260 같은 경우에는 아. 사이즈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너무 갖고 싶은 신발이니까 다른 매장도 다 없다 그러니까 아 이거는 너무 갖고 싶으니까 그냥 좀 크더라도 사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 신발. 배우자가 아니, 안 12켤레나 특히나 이제 그 운동화가 아니라 운동화나 구두가 아니라 약간 슬리퍼 느낌. 특이한 거 슬리퍼 예, 같은 예, 경우에는 예, 예. 살 수 있죠. 그러네. 한 10cm 정도 커도 살 수 있죠. 오히려 진짜 그러네. 특검한테는 팁을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히려 소유자가 260이어도 김건희 씨일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니까. 그러네요. 예. 네, 이야. 왜냐면 250이 아니면 소유자가 아니어서 피해갈 거다라고 하는 걱정이 많았는데 오히려 앵커님 말씀에 따르면 김건희 씨 거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팁을 드리려고 얘기한 건 아니고 당하시는 거. 팁이 그냥 됐어요. 명품 사러 가면 그러지 않나. 저는 그래 맞다 뭐 이런 경험을 확실히 얘기하는 명품을 거예요. 사러 간 분들의 시각과 생각은 다르구나. 배웠어요. 그렇죠. 보셨으니까. 우리는 전혀 뭐 그런 네. 생각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제 걸 사러 간 게 아니라 이제 와이프의 손에 끌려서 한번 아, 그 아내 되시는 가본 분은 반클리프 뭐죠? 아니 근데 잠깐 목걸이. 질문. 김기우 앵커님. 예. 샤넬 슬리퍼는 얼마나 해요? 얼마예요? 가격이? 샤넬 슬리퍼 제가 최근에 예. 다 깐다. 나온다. 아이 쇼핑 하러 간 적 있어요. 아이 쇼핑. 거기 제가- 아이쇼핑도 쉽게 못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줄이 엄청 길다고. 그러게요. 내가 봤을 때 별로 없었어. 근데 VVIP.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냥 없었어요. 그래서 한가한 시간에 갔어가지고 가봤더니 샤넬 슬리퍼가 예. 100만 원 초반대였어요. 예. 100만 원. 그래도 목걸이보단 슬리퍼. 싸네요. 예. 목걸이는 6천만 원인데. 그렇지. 예, 슬리퍼. 그래도 슬리퍼 한 적이 100 얼마 한 넘으면 30켤레 살 수 있겠는데. 엄청 비싼 거지. 예. 야 그거 이야. 신으면은 뭐 발이 뭐 황금으로 변하고 뭐 그런 거예요? 야, 우리 그렇지 않아요? 김건희 씨는 영부인이라는 옷에 안 맞는 옷을 입던 그런 이름을 갔더니 네. 발에 안 맞는 신발도 신고 참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거는 진짜 한번 눈여겨 봐야 되겠네요. 마당발이면 크게 신을 수도 있죠. 음. 예, 다리 넓고 다리 넓고 그러면 크게 신을 수 있지. 아, 그분이 마당발이기는 해요. 그러면은 뭐 60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뭐 곧 들통 날 거예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네. 지금 뭐 진품 감정하고 신발 뭐 사이즈도 다 뭐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재보기도 하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드러날 겁니다. 그 지금 샤넬 슬리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압류가 됐나요? 저기 가져갔겠죠. 뭐. 가져갔어요? 아닌가? 뭐 사진 사진을 찍었다고 찍었다고 그러지? 하더라고. 아, 가져가진 사진 않은 것 아, 같습니다. 가져가지 압수목록엔 들어가지 그럼 약간 않아서. 서초동에서 당근 거래하면은 샤넬 슬리퍼 나올 수도 있어요. 뒤늦게 이제 나올 수 김건희 있어요. 씨 쪽에서 빨리 팔아버리려고. 네. 이건 진품입니다. 아, 예. 특검팀에서는 당근도 그럼 유심히 봐야 되겠네요.
수사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네요, 이거. 네, 근데 그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에 있거든요. 그래서 당근 거래 거기 들어가지 않아서 내 동네 설정해야 돼. 최상병 특검과 그리고 내란 특검과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네. 강남에 있거든요. 그렇지. 다음 뉴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뉴스입니다. 네. 자, 목걸이 찾으려다 20억대 그림 나왔다! 라는 뉴스입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그랬어요. 지난주에 이 똑같은 뉴스를 다루면서 제가 그 김건희 여사 전 여사 김건희 씨의 그 수사를 하면서 특검이 분명히 6천만 원짜리 반클리프 목걸이와 샤넬백만 나온 게 아닐 것이다. 더 나올 거예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더 나왔습니다. 예. 제 얘기가 맞았어요. 그러니까요. 볼게요. 자, 김건희 씨 오빠 장모집 압수수색 과정이 소개됐는데 집에서 자물쇠를 채운 가방이 발견이 됐고 김 씨 오빠는 비밀번호를 대지 않고 반나절을 버텼다고 합니다. 근데 간신히 열어봤더니 목걸이와 현금 1억 원이 있었다! 라고 합니다. 은닉을 위한 정황이 보이는 거죠. 1억짜리 이 현금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목걸이 이런 게 나왔다고 하는데 요거 수사 과정 정확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뭐 말씀드리면은 지금 특검에서는 당연히 아마 지금 현재 그 오빠 장모집을 압수수색한다는 건 좀 일반적이진 않거든요. 네. 오빠의 장모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어디선가 거기에 의미 있는 압수물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거에 대한 소명 자료를 청구해가지고 이제 제출해가지고 이 영장을 발부받은 건데요. 지금 여기 그 발견된 물건 중에는 목걸이, 현금 1억 원, 뭐 그 다음에 20억대 그림 이런 게 있는데 하나하나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모조품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일부러 이 모조품으로 바꿔치기를 한 다음에 그거를 발견되게 한 거 아닌가? 그럴 수 있구나. 이런 그 사실은 260짜리 신발 12켤레가 한 번에 발견되는 것도 그렇고 사실 예전에 보면은 그 아주 좀 교묘하게 그 수사를 방해하려는 사람들 보면 일부러 그 범죄 사실과 반대되는 증거를 압수될 만한 거로 미끼거리 비슷하게 네네. 던져놓고 그걸 압수시켜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놓고 그래놓고 이제 우리 범죄 사실이 이렇게 잘못된 것이지 않느냐, 우리가 억울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1억하고 20억대 그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통상적인 압수수색의 대상이라고 본다면 1억하고 20억짜리 그림은 그 범죄 사실과 무관하기 때문에 압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요?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대상 물건이 특정되거든요. 그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근데 1억이랑 20억대가 발견이 됐다는 걸 봐서는 그 장소에 자신들이 압수가 될 거라고까지 생각을 못했던 그런 물건들도 한꺼번에 두고 있었던 것이고. 네네. 그래서 1억짜리라면은 통상적으로 고액 현금 거래의 경우에는 은행에 입출금하면 1,000만 원 이상 무조건 보고가 되거든요. FIO 금액에. 그렇기 때문에 이 출처를 한번 좀 궁금해지는 그런 금액인 것 같고 네네. 20억대 그림은 도대체 이 그림이 어떤 진품이라면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취득을 한 것인지를 그렇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림은 진품이래요. 그래요? 예, 20억짜리? 예, 증명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20억으로 추정하지만 정확하게 이제 이 감정가가 얼마인지는 좀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와 비슷한 그림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한 20억대 팔린 이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작품이 이제 이우환 네. 그 작가의 작품이라고 하나예요? 들었어요. 하나래요? 하나, 그럼 하나죠. 뭐 진짜. 열이겠습니까? 저 여러 개 다 해서 아니, 네, 작품이다. 가액이 2억 원대인 네. 걸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아니고. 거의 이제 탑 클래스에 있는 그런 그 이우환 화백이시니까. 작가구나. 예, 그럼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목걸이 반클리프 앤 아펠, 저는 이 브랜드도 처음 들어봐가지고 이 이슈가 아니었으면 이름도 모르고 죽을 뻔했어요. 저는 반클리프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 발음도 안 되는 걸 이렇게 사기도 하고 혹은 뭐 모조품을 샀다고 하니까 저는 일단 국격은 너무 추락했다. 진품을 메고 착용하고 갔어도 이를테면 나토 정상회의에 2022년에 혹은 이 모조품이었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런데다가 진술이 여기에 대한 해명이 계속 바뀌는 거는 저는 그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목걸이를 짠 하고 나토 그 스페인에 갔을 때 와 이제 눈썰미 좋은 이제 저같이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냥 조금 비싼 뭐 이 보석을 착용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다 아시더라고요. 브랜드까지 알고 저 가격이 얼마고. 당시 6,200인데 지금은 8,300인가 됐대요. 올랐대요. 네. 그러면서 막 이제 문제가 불거지고 나니까 대통령실 해명이 그때는 빌린 거다. 빌린 거다. 3개를 착용을 했는데 그 목걸이하고 팔찌 브로치였잖아요. 네. 그런데 2개는 지인한테 빌린 거고 1개는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차라리 협찬 받았다 그러지. 그러다가 그래도 문제는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무료로 협찬 받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예. 아, 다시 갖다 주는 건데도. 네, 그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이 공직자의 경우에는 그런데 대통령 부인에게까지 이제 아니 빌려 쓰고 다시 갖다 주는데도. 확대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그랬어요. 그러다가 올해는 갑자기 그거 가짜야, 소위 짝퉁이야. 네. 근데 오빠한테 사준 거였고 오빠한테 사준 거를 내가 다시 빌려서 하고 간 거야. 이런 해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누가 봐도 이거는 국민을 바보로 하는 해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왜 그 모조품이 그러면은 오빠의 장모댁에서 나와요. 그것도 도대체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때 당시에 그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들이 옷도 이쁘신데 이 분명히 이 귀금속이 문제가 될 거라는 거를 미리 감이 온 거죠. 그래가지고 옷도 굉장히 이쁜데 그 목걸이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알아서 해 네. 이랬다는 내 거예요. 목이 좀 허전해. 내가 알아서 해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서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 초기부터 우려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게 모조품이었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만약에 해명이 다 맞다면 오빠를 사준 게 맞고 그거 빌려서 했다면 또 장모 집에 뭐 오빠 집을 인테리어 하기 위해서 갖다 놨다면 다 사실이라고 해도 왜 특검에 나와서 그 오빠는 설명을 못 합니까? 여기에 대해 진술 거부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가방을 반나절을 뭉개고 비밀번호 안 알려주고 열었는데 목걸이도 2개 나오고 뭐 현금 1억도 나오고 막 이랬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다른 거엔 얘기를 안 해. 현금 1억만 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보통의 상식선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서 특검이 찬찬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는 거기 현금 1억도 본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네. 이 의아해요. 음. 보통 그 1억 정도 되는 그 높은 금액의 현금을 네네. 어디에다 넣겠습니까? 저는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비밀번호도 타타타 하는 이런 금고에다 넣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가방에다가 자물쇠를 걸어놓는다. 이거 자기 돈이 아니니까 이렇게 관리한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왜 아까 우리 감찰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을 오빠 집을 특정해가지고 이렇게 압수수색이 들어갔을까? 저는 김건희 씨가 오빠 집을 약간 금고처럼 쓴 거 아닌가 내려. 그래서 그 금고를 뒤지기 위해서 간 거고 거기에 본인 돈이 아닌 누군가 맡겨놓은 작물을 가방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그냥 단순 보관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언제든지 그 가방만 돌려주면 되니까. 네. 그리고 내게 아니니까 굴러다니는 가방일 거 아니에요. 네. 캐리어 같은 데. 장모님은 뭔 죄예요? 장모님은. 네, 물론 저도 의혹 제기입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제 그런 상상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못 쓰는 검은 돈이 내가 만약에 큰 돈이 생겼다. 그럼 이거를 어디다 숨길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상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사실은 상상을 해봤지만 이 답을 내리지 못한 이유가 사실 숨길 만한 장소가 그렇게 없어요. 마늘밭에 파묻어. 그러니까 어디 뭐 마늘밭에 파묻든가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위험한 것 같고 만약에 우리 감찰관 출신으로서 예. 우리 본인이 직접 이런 블랙머니가 생겼다. 그러면 어디다가 숨기시겠습니까?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아 그래요? 지금 생각을 막 해야 되는데 예. 저라면은 편의점에다가 좀 맡아주시겠습니까? 저한테 이거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좋습니다. 예. 예, 꼭 그런 돈이 생기면은 네, 저한테 조금 말씀해 아끼겠습니다. 주시면은, 제가 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6천만 원짜리 목걸이 샤넬 선물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통일교 간부 윤영호 본부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본 거죠. 윤 본부장 구속, 통일교 게이트 수사에 속도가 더 붙는 것이 맞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을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네. 신천지도 있고 통일교도 있고 뭐 이런 뭐 목걸이, 뭐 샤넬 백, 디올 백, 뭐 이런 관통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 윤 본부장이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더 아마 속속 더 진실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생각하고요. 특히 건진이라고 하는 왜 이렇게 주변에 법사, 책사 무슨 뭐 이런 사자들은 검사, 남편은 검사였죠. 뭐 이런 사자들만 이렇게 주변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건진을 통해서 이 통일교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캄보디아 ODA 같은 거 공적 원조 받고 하는 거, 뭐 YTN 인수도 하려고 했고, 뭐 이런 민원들이 있었는데 그게 저는 지금 드러나 있는 뭐 목걸이, 여기 목걸이는 또 다른 목걸이입니다. 아 그래요? 예, 다른 이름의 뭐 그라픈지 뭐 이런 다른 목걸이에요. 근데 이제 그 목걸이 행방도 사실은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다 잃어버렸다고 건지는 얘기하고 있고 굳이 뭐 샤넬백이니 뭐 이런 것들을 두 차례에 걸쳐서 선물을 했는데 건지는 그 대통령 비서실에 김건희 씨를 돕고 있는 행정관 누구를 통해서 웃돈 얹어가지고 막 신발하고 다른 백으로 바꾸고 막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그렇게 했는데 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했어 이러니까 어디 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건지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정성껏 바꿔서 잃어버렸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지금 믿으라는 건지 그것도 알 수 없지만 그럼 어떻게 과연 그러니까요. 그 목걸이하고 그 명품 그거 몇 개 가지고 그 민원하고 바꿔 먹으려고 했다. 더 많은 뭔가가 오고 갔을 거다. 그치.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구속되면 본격적으로 조금 파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특히 이 건진이라는 거강꾼 통해서 막 이렇게 소통한 것뿐만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김건희 씨가 이 통화하고 했다는 거예요. 네네. 이 윤 본부장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도 그 이면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김건희 특검은 혐의가 16가지인데 어허. 너무 갈 길이 멀고 또 그에 또 이어지는 또 다른 그 수사들이 계속 다른 사건들이 계속 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느낌이어서 이거는 조금 아직은 뭐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연장해서 재발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특검은 혐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겠죠. 네. 예. 저는 제가 그 여태 이전의 정치 사건들을 다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네. 유독 이런 종교 관련이나 뭐 법사님 아니 예시당초에 법사님하고 왜 통일교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 관련 이슈에서. 그리고 확실히 지난 윤석열 정권의 최대 리스크는 뭐 이재명 대통령 뭐 4번 리스크라고 하지만 여기는 확실히 김건희 리스크인 것 같아요. 이 김건희 씨와 이 주변에 이렇게 그룹화된 모습들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신앙으로 뭔가 묶인 그런 이해관계가 아니고 진짜 쩐과 권력과 정책 사업 이런 것들 정말로 이제 실질적인 내용들로 묶여 있는 것 같아서 참 더 많이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특검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좀 공정하게 이상하게 뭐 우리 대표 압수수색은 좀 과하게 하지만 그냥 이런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제대로 수사하고 발본색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 이준석 대표의 압수수색에서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없을걸요 아마. 앞으로 뭐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나올 게 없는 게 다 방송에서도 나와서 얘기를 하고 기자회견까지 하고 그랬던 내용들인데 압수수색한 게 지금 핸드폰 말고는 없을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수색을 해서 의원실 찾아가고 뭐 자택이나 뭐 이런 걸 했는데 네네. 다 특히 이제 의원이 된 이후에 마련된 그런 장소를 압수수색한 것 자체가 거둘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압수수색을 할 때 거기 현장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던 변호사님, 특히 우리 김정철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없다고, 가져간 게 없다고,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그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아까 류혁 감찰관님한테 네네. 제가 이제 블랙머니 어디다 숨기실 거예요 해가지고 제가 농담 삼아서 편의점에다 숨기실 거예요 라고 했는데
편의점 신선하다고 지금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실제로 제가 그런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 감사관님의 그 사모님께서 편의점을 하세요. 그 어쩔 수 없이 떠맡은 겁니다. 예. 예전에 그 공호부님이 하시다가 그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어. 그만두셨는데 이 계약 기간이 남아가지고 중간에 그만두면 큰일 나게 생겨가지고 예. 할 수 없이 떠맡아서 하게 된 겁니다. 이게 한 4년 돼가지고. 편의점이라는 게 24시간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끔씩 예. 가서 도와줍니까? 아, 제가 가끔 제가 뭐 가끔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저 사실은 오늘 내일 그 월말 월초인데요. 요때는 많이 바빠가지고 쇼카드도 바꿔야 되고 이래가지고 예예. 그런 때는 가끔 가서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뭐 실례되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편의점에 앉아 계시면 굉장히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제가 저 바코드 잘 찍을 것 같아요. 예, 네. 그거 잘하고요. 뭐 예. 요즘에 저 키핑도 잘하고 아, 이제는 그래요? 이제 꽤 제가 그 업무에 익숙해져가지고 예. 바늘에 오르셨네요. 예, 어느 정도 적응하셨네요. 이제 뭐 교통카드 충전이라든가 그리고 또 제가 외국어를 조금 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외국 손님들 오면 접대도 좀 잘하고. 아, 아. 그러시구나. 네네네. 유리한 부분이 있네요. 네네네. 알바도 쓰시겠네요. 알바도 조금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알바가 이제 뭐 뒷돈 챙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감찰합니까?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니고 되게 오래 일하신 분들이고요. 네. 저 어떻게 보면 뭐 어제도 저녁 뭐 같이 한 모양이던데 예. 잘 아주 훌륭하신 분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저희 집 근처에. 아니 그 옛날 고모부님 사시던 그 동네 해가지고 그러시구나. 예 예. 거기 있습니다. 네. 아, 쑥스러운 모습이 너무 아, 귀여우셔가지고. 저도 편의점 알바 많이 했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 대학 예. 다닐 때. 아, 이거 쉽지 않던데요. 알바 인권을 존중해 주십시오. 저희는 좋습니다. 저희는 그 조금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드리고요. 예. 좀 괜찮은 편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근데 요즘 그게 같은 시기. 그 지난 1월, 2월에는 아주 적자 많이 봐가지고. 예. 아 계엄 네. 때. 네.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화이팅. 자, 다음 뉴스입니다. 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나오나? 라는 주제입니다. 예. 최상병 특검 윤석열 김건희 비화폰 기록을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비화폰이라고 하면은 어떤 폰이죠? 그 비화폰이라는 게 예. 그 폰 자체는 지금 갤럭시 폰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중간에 비화폰 서버를 거쳐가지고 통신 내용이 암호화된 다음에 비화폰 서버를 거쳐서 원래 또 비화폰을 쓰는 사람에게 연결돼가지고 그러니까 코딩 디코딩을 거쳐가지고 이 비화폰 서버를 거쳐서만 그 통화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통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저장은 안 되고요. 통화 내용만 남는 그런 누구랑 종류. 통화했다. 뭐 네네. 이것만 남고. 그러니까 그것도 비화폰 서버로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 비화폰에도 그렇고 비화폰 서버, 비화폰에는 이제 암호화하는 그게 들어가 있고, 예. 그다음에 비화폰 서버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풀어가지고 비화폰 서버 상대자에게 연결해가지고 서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통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폰이라고 합니다. 그런 네. 통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비화폰을 물론 뭐 대통령의 아내이긴 했지만 민간인인 김건희 씨가 그 비화폰을 사용했다고 최상병 특검팀이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의 국정 개업이 가능성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너 뭐 돼? 아, 그렇지. 너 뭐 돼? 너 뭐 돼? 너 뭐 돼? 아니 도대체 왜 이 비화폰을 씁니까? 저는 뭐 이런 경우 처음 봤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게 아마 모르긴 해도 아마 집권 초기부터 계속 썼을 것 같은데 본인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장관들한테도 뭐 비화폰 나눠주고 하면서 이 번호로 오면 이게 여사님 번호니까 꼭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돌았었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래서 V1, V0 얘기가 나왔던 거죠. 누가 진짜 대통령이냐, 누가 이 나라를 지금 좌우하고 있느냐 이런 그렇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막 이렇게 비화폰 쓰고 하면서 온갖 공천 개입 무슨 개입 다 하면서 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게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VIP 경로설 때문에 그 억울한 이 최상병의 죽음 앞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 그날. 그리고 뭐 대통령의 경로뿐만이 아니라 왜 김건희 씨가 도대체 관계자와 왜 통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가 누구를 거쳐서 나왔다, 누구를 통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과거의 대통령 부인들이 직접적으로 무슨 수석이나 이런 그러니까 당시 청와대 수석하고도 통화하는 일이 좀처럼 없어요. 다들 부속실의 뭐 행정관이나 부속실장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전달하고 이렇게 소통을 했지 직접적으로 대통령 부인이 장관하고 통화를 하고 뭐 수석하고 통화를 하고 이런 그 수사 외압 의혹 같은 이런 사건에 본인이 직접 이렇게 통화하고 이런 일은요 거의 없던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유별난 대통령 부인이었다 때문에 누가 진짜 대통령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점점 이렇게 확실하게 굳혀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VIP 경로 사실을 인정을 했죠. 근데 VIP 경로가 있던 그날 김건희 씨가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VIP 경로의 뒤에는 김건희 씨가 있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히 윤 대통령 관련 이야기에 김건희라는 이름이 빠진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아, 이 참 부부는 부부예요. 그러니까요. 부부는 한 몸이라고. 음. 그 김건희가 개입했다 뭐 이렇게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아까 우리 감찰관님 말씀하신 대로 통화 내용만 남지 내용이 남는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일들이 진행됐는지에 대한 정황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제 저는 이제 요런 이슈 특히 김건희 관련한 이슈에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대통령 영부인이 비화폰을 써도 되는 인물이냐 규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배우자는 어찌됐든 그 가족이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 수행을 하기 위해서 가족하고 떨어져 지내지 않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의전을 하는 걸 텐데 네. 그 비화폰을 써야 되는 대상이 아닌 건 명확한데 그거를 그냥 줘도 쓰게끔 했다라는 그 자체가 이게 대중이 없는 거잖아요. 이 규정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지난 총선 때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게 네. 대통령 배우자를 규정하는 법, 김건희법이라고 해가지고 낸 적이 있었어요. 그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이 뭐냐, 또 대통령 배우자에게 투입되는 예산은 이렇게 쓸 거다. 예산 사업 내역에 들어가야죠.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으로는 어떤 책임이 있는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규정을 하는 내용이 이번 이제 김건희 특검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아까 최상병 특검이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런 수사나 또 재판 과정이 진행된과 동시에 네. 좀 우리 국회나 중앙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법 규정이나 아니면은 법은 아니더라도 정확하게 어떻게 배우자를 규정할 것인지. 네. 저기 전 전적으로 또 지금 말씀하신 최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사실 그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적 지위에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비화폰을 사용했고 네네. 그걸 정확하게 어떤 것으로 의율해가지고 문제를 삼으려면 정확한 규정이 필요한데 그 네. 규정이 마땅치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그런 규정 두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이 경로설 이건과 관련해 가지고도 이 구명 활동을 하는데 김건희 씨 인맥을 통해 가지고 구명 활동을 또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의혹이 있는 와중에 김건희 씨가 그 비화폰을 가지고 통화한 내역이 나왔다는 것을 보면 그 김건희 씨 인맥을 통해 가지고 그 임성근 사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구명 로비를 했다는 그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볼 여지도 있다는 거죠. 저 그렇기 진짜 때문에 이게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든 국정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이외의 그 뭐 건진법사라던가 여러 가지 김건희 씨 인맥, 그것도 김건희 씨 인맥도 참 듣도 보도 못하던 법사라던가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이상한 뭐 신천지 통일교 뭐 이런 인맥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게 참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저는 그냥 재밌어요. 네. 아니, 조태용 원장도 비화폰 아닌 그냥 일반 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뭐 전화번호를 알고 그러면 떳떳하다면 그냥 일반 폰을 썼어야죠. 근데 그게 아닌 내용이니까 저는 충분히 감찰관님 생각하는 그런 의혹에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사, 집사, 책사 막 이렇게 옆에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당시에는 안보실장이었어요. 그 안보실 회의에서 대통령이 경로 그리고 800-7070 번호로 이종섭 장관하고 통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수사 외압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박정훈 대령 억울한 재판도 받고 정말 그
2년 가까이 정말 수모를 겪으면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구명운동 관련해 가지고 그 임성근 전 사단장은 한 번씩 특검 앞에 와서 뭐 헛소리하고 엉뚱한 소리 하던데 정말 그분도 지금 상당히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정말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세 개의 특검에 지금 내란 특검에는 뭐 김건희 씨가 아주 명확하게 뭔가 드러난 건 없지만 저는 그 내란과도 분명히 뭔가 연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이 두 부부가 다 이 세 가지 특검에 다 싹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서로 다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고 온갖 수를 써도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성실하게 수사받고 또 죄값 치르는 길만이 지금 남아있는 본인들의 책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윤석열, 김건희 사실은 이제 부부로서 두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두 사람이 굉장히 사랑하거나 아니면은 윤석열이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이게 사실 이제 그 아무리 그 대통령의 영부인이더라도 비화폰을 이렇게 갖게 되는 거는 사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 말도 안 된다고. 그렇죠.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이제 그거를 딱 구해다 준 사람은 당연히 윤석열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경호처에서 네. 주거나 그 비화폰의 서버가 또 경호처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 연동돼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뭐 체포영장 발부됐을 때 탄핵 전에 그 관저에서 안 나오고 버틸 때도 또 버티면서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경호처 인사들이 김건희 라인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 노릇을 한 거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감찰관님, 그, 예. 그 김건희, 윤석열 부부는 얼마나 사랑을 하는 관계인가요? 굉장히 이 정도로 아니 아무리 그 자기가 대통령이지만 영부인한테 구해주면 안 되는 비화폰을 구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엄청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뭐 그래갖고 둘이 이렇게 통화를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예. 근데 뭐 김성원 차장이 구해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 그래요? 그것도 그 윤석열이 지시를 해서 그나마 김성원 차장이 비화폰을 준 거라면 그나마 그래도 모양새가 요만큼이라도 나을 수 있는데 예. 그게 아니라 그냥 그 김건희 씨가 커먼 차장 좀 갖고 와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본인이 직접 지시를 해서 나도 가져온 것이라면 네. 윤석열 그냥 당신은 몰라도 돼 알고 있어 내가 가져왔어 이런 식으로 진행된 거라면 그건 더더욱 어떻게 문제가 되는 보면은 거죠.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 더 흥미진진한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네네 아니, 그런 그 것 같습니다. 통일교 그 뭐죠? 그 캄보디아 ODA 사업 ODA. 네. 그것도 그렇고 정확하게 캄보디아 ODA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아마 국제구호 뭐 이런 사업 아닌가요? 공적 원조 네, 원조 사업. 예. 네. 그런 거일 텐데 그런 특정 민원에 대해서 쿨하게 이렇게 해줘 뭐 이런 느낌으로 간 거고 또 아내가 비화폰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해서 비화폰 하나 해줘. 거의 무슨 제왕의 시대에 사는 느낌이에요. 그 구중군걸 안에서. 저는 이상한 대통령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저도 물론 한때 국민의힘에서 선거운동 그렇게 했었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그 지금 제 과거에 대해서 통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이상한 대통령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이 국가가 근데 결혼 31년 차인 제가 판단했을 때 31년 되셨군요. 판단했을 때 사랑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왜냐 지금 구속된 지 지난번에 한번 구속됐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재구속됐을 때도 그렇고 네. 면회를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아하. 지금 남편이 아파가지고 죽어간다는데 실명 위기라는데 변호인들 얘기에 따르면 그리고 간 수치 막 올라간다 그러고 죽겠다는데 네. 그리고 심평 변호사는 생지옥이다 지금 네. 거기가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면회를 한 번도 안 갑니까? 이거 너무 서운하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뭐 가가지고 만나면은 뭐 이렇게 너무 감정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안 가.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뭘 포장? 아니 그리고 어차피 저 이런 말씀을 그 속단을 드리고 포장은 편의점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포장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같은 건물 내에 조만간에 가지 않겠습니까? 옆방으로 갈 수 있으니까. 물론 이렇게 수용동은 다릅니다. 예. 여성 수용동은 다르긴 한데 그래도 뭐 같은
한솥밥을 먹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 너무 믿는 거 아니에요? 네. 절대 그렇게 위기 상황이 아닐 것이다. 아. 내가 살아봤는데 그 정도 아픈 거 아니다. 아, 알고 있는 꾀병이다. 건가? 그 너무 잘 알아가지고. 너무 잘 알아서. 아, 이거 저희는 맨날 꾀병을 부린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아,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지만 뭐 사실은 저희도 잘 모른다라는 거. 자, 자연스럽게 김건희 특검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고가의 목걸이. 아, 참 이게 좀 황당하기도 하고 이게 국격에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게 고가의 목걸이가 모조품, 그러니까 짝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짝퉁으로 밝혀졌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걸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국가의 행사에 그래도 영부인이잖아요. 대통령의 또 부인이셨고 영부인인데 짝퉁 목걸이를 하고 나간 것도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분이 원래 명예 같은 걸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명예라는 건 사실은 스스로 아, 이거 자존감을 소탈하다고 가지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근데 거기서 보면 예. 스스로 자존감을 하는 것도 있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데 이분은 둘 다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잔고 이조 증명서를 해서 300몇 그거는 웬만한 데선 있을 수가 없는 범죄예요, 사실은. 은행은 금융을 우리가 알지만 신뢰가 생명이잖아요. 근데 아예 위조로 서류를 만들어서 대출을 받았죠. 300 몇십억짜리 내가 통장에 돈이 이렇게 있어. 그거는 함부로 할 수 없는 범죄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영부인이 됐는데 어머니가 그랬다? 그러면 엄청나게 부끄러워야 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전혀.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의혹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그 지위에 걸맞는 품격은 고사하고 그냥 일반인으로서도 명예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다. 그게 밥 먹여주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실제 모조품일 가능성도 있다. 지금 나온 거는 오빠의 장모집에서 발견된 예를 들어 B 목걸이라고 하면 이 목걸이가 모조품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22년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 이걸 A 목걸이라고 한다면 네. 모양은 동일하지만 사실은 설마 그 자리에 모조품을 차고 갔겠냐. 가짜를. 예. 예, 영부인도 쭉 있는데. 네. 그래서 B 목걸이는 알리바이로 놔두지 않았냐? 특검에서 이런 의혹도 가지고 있는데 보통 그렇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예를 들어서 뭐 롤렉스 시계를 차요. 이건 뭐 유튜브니까 얘기해도 롤렉스 시계를 차요. 진짜 사요. 그럼 짝퉁 하나 삽니다. 아 예, 그래요? 그래서 약간 금고에다 넣어놓고 음. 다닐 때 그냥 어디 뭐 다닐 때는 짝퉁 차고 다니기도 해요.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예. 제가 뭐 좀 짝퉁 차고 다녀도 다 예. 진짜인 줄 알아요. 그만. 같이 진짜예요. 아니 야, 근데 지금 저 울출한데. 왕현희님 예.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뭐 대략 한 개 정도의 진품을 사고 네. 나머지 뭐 같은 종류가 아니더라도 다른 뭐 좀 유사한 브랜드의 다른 좀 짝퉁 제품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 질문은 뭐냐면 그래서 그걸 이제 갖고는 있지만 어디 다른 곳에 그걸 보관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합리적으로는 박승태 의원 얘기하신 거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 나토 정상회의 때 갔던 이 목걸이는 진짜일 가능성이 커요. 아니 그러니까요, 설마 정말. 뭐 그 정도 자산가고 뭐 주변에 그 정도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알 수도 있죠. 김건희 여사가. 네네. 그죠? 같이 커뮤니티 활동했던 사람들 중엔 그 정도 목걸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잠깐 빌려서 갔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뭐 빌려서 간 건지 본인 건지 뭐 사실 지금 이제 수사 결과를 더 봐야겠습니다만 네. 지금 제출된 거는 짝퉁이 확실해요. 검찰에서 지금 특검에서 그거 짝퉁이다 짝퉁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짝퉁을 새로 구입해 갖고 오빠의 장모집에 갖다 넣었냐? 이건 뭐 특검에서 한번 더 조사해 봐야겠죠. 지금으로선 단정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어쨌든 짝퉁인 거로 발견이 됐고 네. 그다음에 그 목걸이는 아직 없는데 지금 현재 목걸이 영수증이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통일교 측에 준 목걸이의 영수증이 또 발견이 됐잖아요. 근데 그 목걸이와 그 목걸이는 다른 다른 목걸이입니다. 건데. 다른 목걸이. 다른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받은 거를 하나가 확실하게 됐으니 이것조차도 어디서 받은 건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가짜를 사서 오빠네 집에 그림이랑 같이 놔뒀던 건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약간 좀 이거는 둘 다 약간 그러니까 검찰 특검 측도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고 네네. 여기도 이제 서로 약간 양쪽 둘 다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 바꿔치기를 새로운 또 시각이네요. 예. 바꿔치기를 하려고 그랬으면 네. 일단 그 정도 좀 치밀해야 되는데
김건희 아니 준비를 측은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이거를 이후한 그림이랑 같이 갖다 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도 그 아니, 부분이 좀 네. 걸려요. 아니 일부러 약간 좀 아니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볼 수가 없어. 아, 내가 너무 생각을 많이 했나? 그래서 저는 22년 나토에 찾던 목걸이가 그 목걸이 짝퉁 목걸이일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그 없다고 봐요. 자체가 그냥 짝퉁이었을 네, 것이다. 왜냐하면 알리바이 증명을 하기 위해서 짝퉁을 억지로 이거 들켜라라고 하기에는 이유한 화백의 그림이 훨씬 덩치가 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20억짜리를 거기다 갖다 놓고 네. 그것도 짝퉁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진품 감정서가 진품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아 그럼 거기까지 생각을 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그것만 발견됐으면 혹시라도 그렇게 그렇죠. 될 수 있는데 이거랑 진품이랑 같이 갖다 놓고 같이 발견되게 하는 이렇게 멍청한 계획을 세울 사람이 그러면 어디 왜 있겠나요? 그거를 다 같이 장모님 집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진품도 하나 있고 가품도 하나 갖고 있다가 뭐 이렇게 이제 건네줬는데 그게 그 숨겨놓으려고 하다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의심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숨겨두려고 했을 거라는 의혹은 맞는 것 같은데 이거를 바꿔치기까지 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뭐 했다고 보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냐. 그렇게 사실, 하기에는 좀, 예. 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처음에 디올백 나왔을 때 300만 원짜리였잖아요. 네. 그 다음에 통일교 건진 목걸이 나왔을 때 이게 6천만 원, 샤넬백 2개에 신발 이게 한 2천만 원 이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와 김건희 씨가 통일교의 이권 사업 이런 걸 들어주면서 또는 인사 소개비 명목으로 뭐 약 8천만 원 상당의 금품 뇌물을 받았구나 또는 알선 수재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20억짜리 그림이다. 정확히 나왔죠. 크기나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가액은 모르지만 이유한 화백의 그 연작 시리즈의 그림이 과거에 22억의 경매로 팔린 적이 있습니다. 그 되게 유명한 그림입니다. 예. 점 그렇죠. 찍어주고 네. 이렇게 쭉쭉쭉하게 나가는 예. 그 그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프롬 포인트. 제가 사실 문화예술의 문외한이어서 잘은 모르는데 기사 검색을 했더니 나오더라고요. 아 엄청 유명한 그림입니다. 예. 예. 근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아니라 저는 그 그림을 샀을 리는 없다라고 봅니다. 아 어딘가에 받았다. 그렇죠. 받았다고 봐요. 그거는 그래서 김건희 오빠의 장모집은 김건희 씨 일가의 보물창고다. 보물이 더 있을 것으로 일단 보십니까? 작물 같은 거 받아서 이렇게 넣어놓은 그 네네. 창고라고 봅니다. 아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 의심받으니까 걸리니까. 그냥 장모님을 믿고 장모님 집에 예, 갖다 원래 놓은 오빠 집에 거예요. 있던 걸 옮긴 거죠. 계엄 이유한 이후에. 화백의 그 연작 그 정도 작품이면은 유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그 검증이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미술품은 그거를 찾아내기는 쉽진 않아요. 저도 미술 작품을 몇 개를 좀 구입을 해봤는데 이게 도내 출처나 이런 게 밝혀지기가 쉽지 않은 구조긴 해요. 사실 왜 개인과 개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나 보관해서 어디다 맡겨 놓은 거는 좀 찾기 쉬운데 왜냐면 이 정도 가격의 그림은 개인이 소장 못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지하에 요즘에 월에 얼마 내고 보관해 그렇죠. 주는 창고가 있거든요. 네. 예, 예. 한국은행 1층에 가면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그 미술품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요? 네. 거기가 제일 시원해요, 한국은행에서. 왜냐면 그 맞아, 그림이 손에 그림 가면 안 관리를 되니까. 잘해야 돼서. 그게 이제 그래서 뭐 이 미술 작품이 자금 은닉용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사용하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작품이 이 김건희 여사가 원래도 이 미술업계에서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활동하던 시기에 그때도 20억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00년대 초중반 뭐 중반 저렴했겠죠. 뭐 예. 그때에 구입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단정해 갖고 누구에게 받았다 이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그렇죠. 거 그건 아닙니까? 단정은 아니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 더 왜냐면- 저렴할 때 구입해서 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뭐 때문에 저는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가능성은 네. 있죠. 예. 100억 자산가가 김건희 씨 부부의 자산이 80억, 시가라면 100억 좀 넘을 텐데 100억 자산가가 20억대 그림을 갖고 있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20억대 사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샀다면 한 1억 정도에 사서 20년 뭐 뒤에 한- 20억 됐다. 뭐 그럴 가능성들도 아, 있는 저 거잖아요. 그 가능성은 미술값이 있죠. 그냥 예. 근데 이게 맞습니다. 미술품은 제가 이제 사건을 많이 처리하다 보면은 이게 처음에 거래할 때에 어느 갤러리에서 사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의 영수증은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입증이 되느냐가 일단 중요할 거고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서로 막 건네주게 되면 이게 꼬리표가 남질 않아가지고 네네네. 사실은 굉장히 은닉하기가 쉬운 구조거든요. 이게요. 네. 근데 앞에서부터 확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처음에 이유한 화백이 어쨌든 그렸으니까 네.
갤러리에서 팔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확정이 될 수 있잖아요. 네. A 갤러리다. 그러면 거기서 그걸 구매한 사람, 자 당신 그 그림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조사하면 저는 나올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왜냐면 아. 이게 뭐 얼마나 거쳤겠습니까? 뭐 100단계 거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그림이. 근데 그림이 갤러리가 아파트처럼 실거래가로 이게 등록이 네, 되지 네. 않아요. 않아요. 그래서 개인이 맞아요. 구입해서 개인이 이제 개인에게 주는 넘기는. 거는 잡히지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료가 안 남았을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보니까 짝퉁 목걸이가 어떻게 보면 마중물 역할을 해서 더 큰 게 나와버리니 이게 시작인 건지 앞으로 특검 어떻게 이제 방향성이 좀 갈지 변호사로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봤을 때 이제 특검에서는 이번 이거를 계기로 해서 어쨌든 뭐 영수증도 나왔고 네. 뭐 이런 걸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또 굉장히 많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건 관련자들은 대부분 다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오빠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뭐 오빠는 뭐 얼굴 완전 뭐 가리고 나오려고 난리 났던데요. 뭐 그러니까요. 그렇게까지 살려면 어떻게 이제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다른 객관적인 물적 증거나 네. 다른 제3자의 진술로 다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아마 수사에는 상당한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사에 난항이 있을 거죠. 네네. 아니 근데 진짜 그 오빠 나오실 때 이렇게 예. 막 가리고 나오는데 그 기자분이 얘기해 주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 이거 모자이크 돼요. 뭐 이런 거 얘기 안 합니까? 기자분 안 해줘. 아 그럼 안 해줘. 아니 근데 전혀 안 해줘. 조금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가리니까 난리가 났던데 완전 이게. 그분이 뭐 예. 정말 인면수심의 범죄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동생이 뭐 이런 뭐 걸린 거지. 동생이 본인의 그렇죠. 직접적인 범죄도 아니고. 저도 그래서 가끔 뭐 이제 뭐 유시민 작가가 좋아하는 내재적 접근법 이런 건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냥 마스크 정도만 쓰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거 좀 들더라고요. 과하더라고요. 네, 좀 과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오빠가 웃겼어요, 저는. 그냥 네. 심부름꾼이었겠냐 이런 의혹들이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김건희 씨 일가의 오빠와 장모가 특히 양평 공유지구 개발 사업부터 법망을 어겨가면서 왜냐면 특혜나 이권 이렇게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여동생이 V0로 불렸을 때 자숙하고 있었겠냐. 사실은 여러 의혹들이 제기된 바가 이미 있습니다. 오빠가 해외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었다는 것도 지인 통해서 제가 들은 바가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분이 그냥 나는 그냥 잘 몰라. 내 동생이 뭘 했는지 모르겠어. 뭐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몸통일 수도 있어요. 아 오히려 오빠 그래서 과하게 막 그럴 수도 있죠. 나 내 얼굴 네. 절대 노출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그래서 사실은 김건희 씨가 완전히 나뉘어진 게 아니라 실제 그 이미 철없이 무식한 우리 오빠 김건희 씨의 명태균 씨와의 카톡 내용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가 뭘 한다고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전부터 오빠는 깊숙이 개입이 돼 있었고 왜냐면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너무 정부적인 게 떨어지니 김건희 씨가 했고 김건희 씨도 가장 가까운 사람 오빠한테 자문을 구하든지 도와달라고 했겠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식의 오빠가 가만히 있었겠냐? 그렇지 않았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림도 김건희 씨 거를 파킹했냐? 아니다. 오빠가 다른 이권에 개입되면서 받았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김혜성 씨가 그렇잖아요. 맞아요. 김혜성 씨가 그 집사인 김혜성 씨가 IMS 모빌리티 투자를 받을 때 김혜성 씨가 가서 했거든요. 그거는 물론 뒷배. 김건희 씨가 뇌 뒤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보다 더 큰 건 누구겠어요? 오빠죠. 김혜성 씨는 집사고 오빠는 가족이잖아요. 그럴 수도 그럼 있겠네. 오빠가 사실은 김건희 씨를 팔면서 훨씬 많은 이권이나 부정부패 비리에 개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야 역시 네. 전직 기자다운 날카로운. 아, 그래요? 네. 제가 생긴 건 후덕해도. 야, 거기까지 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건 오빠 개인 플레이였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럼요. 이렇게 과하게 숨기고 나오지. 그렇죠. 오빠가 털면 오빠도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 의혹은 제시할 수 있지 그럼요. 않겠습니까? 어떻게 아니면 생각해요? 미안하다고 하죠 뭐 제가. 예. 그 오빠가 한 차례 등장했었죠. 정말 카메오로 그 문자에서 네네. 철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떠드는 오빠라고 해서. 근데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게 그렇죠. 뭐 저 김건희 여사가 권력이 무섭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이명수 기자와 통화해서 권력 주변에는 늘 호가호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아첨에서 성공한 사람들 지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해서 안 웃나요?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가족이 과거에 우리 저 조선시대에도 외척들이 그 득세를 하면서 왕권이 실추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거기에 또 달라붙는 사람들이 있죠. 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오빠가 그 호가호위했던 한 명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막 너무 가리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좀 과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검 얘기는 앞으로 저희 방송이 계속되면서 계속 좀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또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니까 오히려 특검이 좀 약간 좀 눌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낙마, 인사청문회 낙마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눌려 있었는데 특검 이야기는 계속해서 저희가 추적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